안녕하세요. 큐브입니다. 플레어 패키지 인트로덕션 개요 강의의 파트 3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3으로서 API 데이터 시트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리뷰 시 파트 1 및 파트 2에서 살펴보았던 개념들을 총 정리하게 됩니다. 강의는 목차상 3.1에서 3.3 항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시트의 각 항목을 A에서 Z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론 강의에 맞게 실무에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입찰 또는 수행 프로젝트에서 ITB 접수 후 머티리얼 리퀴지션을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머티리얼 리퀴지션 중 이큐먼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키 도큐먼트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시트를 살펴보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순서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업을 이미 진행해 보신 분들은 지난 프로젝트를 갈무리해보며 다음 프로젝트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처음 프로젝트를 접하는 분들 또는 신입사원분들은 각 단계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제목을 API 데이터 시트 리뷰로 잡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API를 보여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API 537입니다. API 537의 NXF 및 EN은 각각 플레어 데이터 시트의 양식과 해당 양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PI에 데이터시트 양식과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데이터시트를 작성하실 때 필수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또는 데이터시트를 현업에서 처음 접하셨을 때 각각 항목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게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시트의 양식에는 퍼체이서가 기재해야 마찬가지로 사업주에서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EPC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금액적으로 적합한 여부를 판단하여서 최종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EPC 컨트랙터에게 ITB, 바로 이 인비테이션 비드라는 문서를 송부하고 EPC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입찰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기기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각 종류별로 세부적으로 어떠한 기기들이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재하고 간단한 이큐먼트 서머리를 기재해서 담당 엔지니어들이 이 R이라고 하는 담당 엔지니어들이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라는 프로젝트의 닉스 엔지니어링 컴퍼니 줄여서 NEC가 EPC 컨트랙터이고 미케니컬 스테이셔너리 장치팀에서 쓴 MSR이라고 합시다. 머티리얼 리퀴지션별로 넘버가 매겨져 있고 칼럼 인터널, 그리고 플레어 패키지 등으로 그룹핑을 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 LLI라고 적은 것은 롱리드 아이템의 약자인데요. 납기가 오래 걸리는 코르전 얼라운스는 6mm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플레어를 공부하고 있으니 플레어 패키지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이 플레어 패키지는 총 3개의 플레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P 플레어, LP 플레어는 엘리베이티드 플레어고 각각 팁의 경우는 소닉 팁과 서브소닉 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P 플레어는 얼로브 프레셔 드랍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소닉 플레어를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플레어는 120톤의 웨이스트 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 LP 플레어는 각각 100톤 그리고 범피 플레어는 90톤의 베셀이라고 하더라도 재질의 특수성이 있거나 고압으로 인한 후판 제작이 필요하거나 하여 수행 능력이 검증된 벤더군으로 따로 발주가 나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MR을 구분하기도 하고 개수가 너무 많아서 한 담당자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한 기계 벤더에서 납기 내에 수행하기가 어려운 캐파일 경우 여러 벤더군으로 분산하기 위해 MR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온 고압 조건이며 헤비월 아이템인 리액터, 예를 들어 반화즘 예질과 같이 스페셜 리액터의 경우 경험이 있는 일군 업체들에게 따로 MR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리액터 MR을 이렇게 따로 ITB 중에 어떤 리퀘어먼트가 금액 산정에 임팩트가 있을 때 잘 판단해서 벤더 견적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벤더와 TB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PC 컨트랙터 발견하지 못한 사항인데 벤더에서 RFQ를 받고 리뷰하면서 데비에이션 클래리피케이션을 제출하여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 금액 저감 요소를 찾아내어 얼터네이티브 프로포셜을 제시하고 사업주로부터 승인받기도 합니다. 클래리피케이션의 최종 디시전은 컴퍼니, 즉 사업주 측에서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분은 다양한 종류의 기기를 담당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입찰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스펙과 리퀘어먼트들을 세세하게 검토할 수 없습니다. 실견적을 담당하는 벤더만큼 전문적으로 리뷰할 수 없고요. 따라서 해당 기기의 전문 업체인
벤더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 및 라이센서 그리고 우리 EPC 내 유관부서와 협의한 후에 견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EPC 엔지니어들의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구시대적 용어인 가불관계가 아니라 업무의 영역, 견적서의 신뢰성,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의 견적서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PBE 시 MR별로 타뷸레이션 시트를 만들어서 주요 항목들을 비교해보고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벤더가 반영하였지만 B 벤더가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B 벤더에게 반영하라고 지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A라는 벤더는 견적을 상세하게 해서 클래리피케이션을 많이 말해 B라는 벤더인데 포콘 도면에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제작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포콘 승인 전에 3D 모델 리뷰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3D 모델 리뷰의 경우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랜트를 3D 모델로 구현하는 것인데요. 특히 배관 부서에서는 이 3D 모델을 통해서 배관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을 확정하고 물량을 뽑는 BM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프로젝트 진행별로 30%, 60% 또는 100% 모델 리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모델링을 한 후 간섭 여부를 체크하거나 주로 사업주의 운전원, 오퍼레이터의 억세스 측면에서 리뷰해서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도면으로 보면 실감이 안 나는 배터리 리밋 내에 3D 모델을 진행하게 되며 KOM 시 해당 3D 모델 툴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확정해주고 스케줄을 받아야 합니다. SP3D 또는 E3D 등 다양한 범용 툴들이 있습니다. 벤더에서 납기 준수를 위해 3D 모델 확정이 급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패키지 내부만 따로 모델링하여 패키지 모델 리뷰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에는 패키지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효율적인 스케줄을 타부서와 논의하는 것도 엔지니어의 중요 역량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쳐서 IFC 어프로벌이 진행되면 패브리케이션을 착수하고 패브리케이션은 페이먼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1 항목을 통해서 워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플레어 패키지의 샘플 MR을 작성하며 그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